성완종 전 회장의 1억 원 메모와 관련해 홍준표 지사는 수사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여부와 시기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을 포함해 경남 적 60여 개 학교의 학부모가 급식을 거부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반발이 확산되자 경남도의회가 중재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인 만큼 여야의 다툼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홍준표 1억 메모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수사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메모 관련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홍 지사의 소환 여부와 시기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의 리스트 파문 나흘째 출근길 홍준표 지사가 메모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1억 메모와 관련해 홍 지사는 수사를 받을 일이 있다면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첫날 한 거 이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건 수사와 재판으로 해야지. 홍 지사는 돈을 전달한 것으로 한간에 거론되고 있는 윤모 씨는 2010년과 2011년 당대표 경선 때 자신을 도운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경남기업에 근무한 것은 이번에 자세히 알게 됐다며 돈 전달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떤 입장인지 제가 알 길도 없고 또 사정이 있겠죠. 홍 지사는 고 성완종 회장에 대해 2011년 공식 석상에서 잠깐 봤을 뿐이고 2013년에는 선거법 사건 재판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돕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SNS를 통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자신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은 메모와 관련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것인지 소환된다면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거창 지역 학부모들이 오늘 하루 학교 급식을 거부하며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했습니다. 박정훈 교육감은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 제도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급식 진력 공터에서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학부모들이 직접 조리합니다. 오늘 하루 직접 챙겨온 채소와 반찬들로 자체 급식에 나선 겁니다. 먹겠습니다. 거창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도 직접 학부모들이 만들어온 비빔밥을 준비해 급식을 대신했습니다. 2007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무상급식이 시작됐던 거창 지역에 35개 학교 가운데 29개 교, 4,600여 명의 학생들이 오늘 하루 학교 급식을 거부했습니다. 사천 일부 학교를 포함해 경남 14개 시군에 모두 61개 교가 동참했습니다. 돈을 내는 아이들이 있고 또 돈을 내지 못하는 아이들, 또 도시락을 싸는 아이들 이렇게 차별이 되면 그 학교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서로 차별이 되고 구분이 됩니다. 초중 고등학교 30여 곳의 학부모 대표와 운영위원들은 업무 협의회를 찾은 교육감에게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무상급식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눈치 보지 않고 학교에서 급식을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무상급식 중단의 파문이 학교 급식 자체에 대한 거부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이처럼 무상급식 중단 반발이 확산되자 경남도의회가 중재안 마련에 착수했는데요. 무상급식 대신 선별급식을 하되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비공개로 이루어진 새누리당 경남도의회 총회에서 무상급식 중재안 난상 토론이 열렸습니다.
중재안에 대한 토론 끝에 10여 가지 방안 가운데 5가지 정도가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무상급식 대신에 선별급식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무상급식 지원 대상 범위가 쟁점입니다. 학부모의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을 어느 선까지 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중재안은 경상남도에는 선별급식이란 명분을 주고 도교육청에는 무상급식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명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 의장단은 21일까지 중재안을 마련해 도청과 도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이 모두 도의회 중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중재안을 내고 만약에 행자가 받아들이지 않다든가 계속 이런 사태가 가면은 우리가 행정조사 특위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두 기관에 명분과 압박을 동시에 주는 도의회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질 20대 총선이 꼬박 1년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차기 대선의 척도인 여야의 다툼이 여느 때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1년 8개월 전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대선의 전초전입니다. 여야 모두 화두는 경제와 복지. 경남발 뜨거운 감자가 된 무상급식 중단이 가장 큰 논쟁거리로 점쳐집니다. 새누리당은 선심성 공약이 아닌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승부수를 겁니다. 인기영합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양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하게 복지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과 의료, 노후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 무상급식 논쟁에서 보듯이 복지에 관한 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들의 경제 문제와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고 봅니다. 선거구 획정도 이슈입니다. 경남에는 양산의 의석수가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김해 지역구 조정이 예상됩니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공천제 도입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경남 국회 의석수 16석 가운데 김해갑 지역구를 뺀 나머지는 모두 새누리당. 양산에 추가 의석수를 포함한 17석을 둔 물밑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내년 총선이 차기 대선의 바로미터가 될 선거인 만큼 경남 지역 민심을 선점할 여야의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창원 방문에 맞춰 무상급식 중단 반대 시위를 벌였던 학부모들에게 경찰이 형사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원을 찾은 지난 9일 경찰이 만든 질서유지선 사이사이에 학부모들이 한 명씩 서서 무상급식 중단의 부당함을 알리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구호 없이 경찰 통제에 따랐지만 1인 시위를 하는 인원이 20명이 넘자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즉시 해산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체제에 탑재하겠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신고가 없어도 20m 거리를 두고 하는 1인 시위는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1인 시위자 26명 가운데 일부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1인 시위를 하더라도 같은 목적으로 모였다면 집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겁니다. 최대한 어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면서도 절차 신고를 저시해야 되는데 만약 그게 누락됐다면은 법을 집행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애기들 키우는 엄마고 주부다 보니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냥 경찰이 오라 하니까 그냥 한번 갔고 이런 것뿐인데 처벌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솔직히 겁도 좀 나더라고요. 경찰은 조만간 시민단체 대표와 학부모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제9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식이 오늘 경남에서도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도청 대강당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후손, 보훈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정부 수립기념식을 열고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렸습니다.
2,300억 원 규모의 나노 금형 상용화 센터로 밀양이 유력해 밀양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주 경남을 방문해 나노 금형 상용화 센터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지로 밀양을 선정했고 올해 하반기에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나노 금형 상용화 지원센터는 개발된 나노 물질을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투자 금액은 2,300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오늘 진주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열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는 260여 명이,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50여 명이 근무합니다. 이로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1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개 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전국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남권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4월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4월 첫째 주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에 따르면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환자는 31.7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0.6명 늘었고 유행 기준인 12.1명보다 19.5명 많았습니다. 강기윤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창원 국회의원 5명은 지난 토요일 오전 안상수 시장과 함께 조찬 모임을 하고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창원시 통합 갈등 해소와 같은 현안에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도의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창원시 통합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옛 진해 시민들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함안에서 아라가야 최후의 왕묘로 추정되는 고분이 발견됐습니다. 함안군과 경남발전연구원은 지난해부터 함안군 가야읍 남문의 고분군을 발굴한 결과 6세기 중엽에 축조된 아라가야 최후의 왕묘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이 고분의 지름이 29m에 이르러 아라가야 봉토분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고분에서는 국내에서 조사된 적이 없는 목재 구조물로 만든 석실 입구도 확인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베트남에서 1조 원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베트남 송하우 화력발전소는 오는 2019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